안녕하세요. 이시타프 최봉기입니다. 그동안 고속성장을 하던 중국, 현재 중국은 중진국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고들 하는데 역사적으로 중진국 함정에 빠져 경제발전 단계가 다시 후퇴한 국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970년대 이후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중남미 국가들은 전형적인 중진국 함정에 빠져 개발도상국의 후진성이나 그 원인을 설명한 이론인 종속 이론이 탄생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동남아 국가들도 필리핀 등은 중진국 함정에 빠져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도 고속성장을 멈추고 중진국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속성장 시대를 끝난 중국, 과연 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 경제를 이용해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중공 국가통계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는 24조 9,31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해 끝으로 보기엔 굉장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국의 전년 동기 GDP가 6.8%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성과라고 여기기는 어렵습니다. 감소에 따른 상대적인 증가분이 커 보이는 것뿐이기 때문이죠. 올해 1분기 성장률을 전분기와 대비하면 0.6%에 그쳤고 예상치인 1.5% 목표의 절반도 못 미쳤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 수십 년간 고속 성장했지만 앞으로도 그러한 성장이 계속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젠 예전처럼 매력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죠. 중공 당국도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부 보고서는 올해 GDP 성장률을 6% 미만으로만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각 성의 성장률 목표는 대부분 6.5% 이상입니다. 이를 고려하면 성장률 목표치를 더 크게 늘려 잡을 수도 있었는데 중국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IMF가 4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전 세계 경제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와 4.4%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6% 이상이라는 성장률 목표치는 매우 평범한 축에 속합니다. 중국이 선두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했다고 하거나 중국 경제가 전 세계 팬데믹 상하에서 경제 회복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선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치입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충격 속에서도 중국은 2.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만은 연성장률이 2.98%를 기록하며 30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앞질렀습니다. 2020년 중국 GDP는 처음으로 100조 위안을 넘어서 전 세계 GDP의 17%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70%에 달하는 수치죠. 영국 싱크탱크 경제경영연구소 CBR을 포함한 다수의 국내외 연구기관은 중국이 2028년이 되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3년에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고 5년 뒤인 2028년에 세계 최고 경제 대국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중 양국의 경제 회복에 차이를 보이면서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는 시기가 과거 예상보다 무려 5년이나 빨라졌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같은 분석가 예상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를 무시하거나 혹은 매우 저평가해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고 지적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라고 하는데요. 그의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공의 공식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중공의 바이러스 감염자 그리고 사망자 수 등에 대한 실태를 해외에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거죠. 중공의 제2차 코로나 사태 발생 가능성과 그 여파의 심각성이 최대 변수라고 봤습니다. 이는 경제를 포함한 중국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정성을 초래하는데
현재 인도의 코로나 사태는 중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유사 사례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중국 경제가 장기 고속 성장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중국의 2017년 실질 GDP는 1978년보다 33.5배나 증가했고 연평균 성장률도 9.5%에 달했습니다. 8년 동안 평균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인데요. 이는 이제 다시 이런 수치를 다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진핑 집권 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GDP 평균 성장률은 각각 7.8%, 7.4%, 7.0%, 6.8%, 6.9%, 6.7%, 6.1%를 각 기록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이 기간 동안 중국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외부적 요인이나 경제 주기는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체제와 개혁의 실패 탓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 역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수치인데요. 중국의 실제 상황은 이보다 더 좋지 않았을 가능성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 쌍슝지는 2018년 말 한 강연에서 매우 중요 기관의 연구팀이 내부적으로 공개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 중국 GDP 성장률은 1.67%에 불과했고 또 다른 예측 데이터는 마이너스를 나타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10월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중국이 발표한 데이터를 인정하지 않는다,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중공은 2019년 3분기 GDP가 6% 성장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체 등을 통해서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 경제 붕괴설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중국 경제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설은 과장됐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붕괴론자들이 지적하는 중국 경제 내부 결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존재하는 것이어서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와 반대로 중국 경제 기정론 역시 틀렸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대만에서 중국으로 망명해 세계은행 부총재까지 역임한 중국 경제학자 리니프는 중국 경제 2014 전망 포럼 등의 행사에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20년간 8%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측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측은 채 10년도 되기 전에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1990년대 이후 중국 경제는 불치병을 끌어안고 가는 상태가 됐습니다. 금융권 부실, 부동산 거품,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 어느 하나 쉽게 고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중국 경제는 외형은 대단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단히 허약합니다. 만약 중국이 넘어지게 된다면 누구도 중국을 일으켜 세울 수 없고 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전 세계 경제는 크나큰 재앙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이 더 합리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중국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붕괴론의 이론적 가치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중국은 저렴한 인건비와 생산력으로 세계 공장 역할을 도맡아 화려하게 고속 경제 성장을 일으켜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시장 구조 변화와 중국 인구 감소로 인한 인력 부족,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 여러 요소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의 문제를 돌파해낼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고부가가치 산업에 있어 중국은 스스로의 능력이나 기술보다는 다른 국가의 기술력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자본력으로 다른 국가의 지적재산권을 얻어서 배터리 사업이나 미래 신에너지 사업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발전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이미 고속 성장을 멈춘 지금으로서는 미래가 그다지 밝아 보이진 않는데요. 과연 중국이 어떻게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날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타파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